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새해가 오면서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마치 스포츠에서 시즌 첫 경기를 할 당시는 전년도 시즌 전적에 상관없이 모든 팀이 우승 후보인 것처럼 새로운 시작은 그런 면에서 희망을 줍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쁘고 슬프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게 만들까요? 살면서 예측이 가능한 일들도 있지만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번 팬데믹이야말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현명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계기로 새해에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변동치는 물가, 늘어나는 창고들, 주 4일 등교, 드론 프로그램, 그리고 새해의 각오입니다. 지난 2022년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힘든 한 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계속되고 줄어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40여 년 중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물가는 고개를 흔들 정도로 뛰어오르고요. 점심 한 번 요새 한번 사먹는데 주저되는 현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인플레이션으로 가격 인상은 11월에 7.1%로 나오면서 이것은 최악이었던 지난 6월의 9.1%보다는 다소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지나간 이번 할리데이 쇼핑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물건 구입에 신경 쓰기도 했다는 뉴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동안 그동안 변동친 물가들 몇 개가 나와 있는데 몇 개 알아봅니다. 전자제품들의 가격은 약간 하락하기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쇼핑을 하다 보면 이 전자제품들의 인기가 아주 높죠.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2022년 11월까지 많은 전자제품들의 가격이 좀 싸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로 스마트폰의 가격이 23.4%가 하락했고요. TV 가격도 17%가 떨어지고 컴퓨터 가격이 4.4% 내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베스트바이나 월마트 같은 이런 대형 업체들이 올해 초에 많은 인벤토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갖추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공급망의 대란에 대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많은 재고가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결과로 이미 상당수 이 디스카운트 가격을 매기고 있는데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 이전에 락다운이 되었을 당시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많은 전자제품을 구입했거나 더 좋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제품의 가격이 약간 하락한 결과를 가져왔죠. 다음은 의류 제품들인데요. 의류 제품들의 가격은 인상되었지만 그 인상된 폭이 다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옷 같은 경우 가격이 3.6%가 인상되었고요. 또 우리가 신는 신발 가격도 2.3% 올랐고 운동 제품들은 주로 2.7%가 올랐고 장난감 가격은 0.6%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이것들의 이런 소폭 인상은 바게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월마트의 CEO인 덕 맥밀런은 아직도 인플레이션이지만 그래도 그 폭은 예전보다는 한층 더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맞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아주 고집불통에 완강하다고 말을 하면서요. 두 가지 숫자 가격 인상은 이제 다소 고개를 수그리는 듯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유명 브랜드를 피하고 이제는 월마트 같은 이 저렴한 옵션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격이 인상된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단연코 비행기 항공료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팬데믹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2020년 최저로 떨어졌던 항공기 여행 수요는 급증했죠. 이제 항공기 티켓 가격은 11월까지 2022년에 36%가 인상했습니다. 지난 3월에 항공기 수요가 급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항공사들은 4월에서 6월까지 이렇게 비싸진 항공료 덕택인지 2년 동안 꽉 막혀 있다가 나타난 수요 급증으로 최고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상에서 여행을 다니는 이런 여행 경비로 이것들도 한층 더 비싸졌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단연코 가솔린 가격의 인상이 최악이었는데요. 그래서 차를 이용해서 이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이런 여행 경비도 크게 인상되었던 것이죠. 요새 같을 때는 이 비행기 회사들, 항공사들에게는 너무 좋은 희소식이고 우리 같은 승객들에게는 최고 나쁜 뉴스들이죠. 2022년 두 번째 4분기 기간 동안 미국 내 항공의 80%를 차지하는 American Airlines, United, Delta, Southwest 이렇게 4개 항공사는 모두 합쳐서 28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항공 수요는 팬데믹 이전 2019년에 비해서 10%나 이상 이제는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6월부터 여름 휴가로 항공기 예약이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거기다가 비싸진 항공료로 인해서 승객이 매 1마일당 낸 항공료는 2019년에 비해서 19.3%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항공기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항공사에서는요, 사실 국제선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메스틱보다는 아무래도 국제선이 한층 더 항공료가 높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더 모니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인터내셔널 플라이트는 아직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기 역시 인력난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뿐만 아니라 파일럿들도 부족한 상태인데, 팬데믹이 막 시작될 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많은 파일럿들에게 조기 은퇴를 요구했었죠. 그러다 이제는 부족한 상황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진 숫자의 파일럿을 리플레이스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든 것이 항공료 인상으로 연결된 확률도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크고 작은 항공사들이 합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죠. 이런 한 예로 스피릿 항공사는 jetblue가 38억 달러에 합병했고, 이런 예들이 1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즐기는 외식, 음식 가격인데요. 음식 가격 인상은 우리가 현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음식 가격이 10.6%가 더 비싸졌는데요.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더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 그로서리 아이템의 가격 인상도 놀라운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 중 하나인 달걀입니다. 달걀 가격이 무려 49.1%나 인상되었고요. 이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조류 독감으로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수요가 급증한 이유가 맞물려 있습니다. 또 마가린 가격이 47.7%가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맞물려서 식물 오일의 선호도가 높아지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또 버터 역시 글로벌 우유 공급 문제로 27%가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다른 필수 음식 중에 하나인 밀가루 가격도 24.9%가 올랐고요. 이건 역시 곡창 지역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이고요. 글로벌 밀가루 공급에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 내 이런 트랜스포테이션의 경비 인상 등으로 급증한 것이죠. 심지어 양상치, 레터스 가격도 캘리포니아 농장 질병으로 거의 29%가 인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쳐보면 그로서리 가격 전체는 12%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그 수요가 증가했고,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더 비싸진 식당에서 외식을 피하고 그로서리로 집에서 먹는 숫자가 증가한 이유라는 것이죠. 아무튼 2022년 진동치던 물가는 올해도 크게 달라질 전망은 없는 가운데 우리를 더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 20여 년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이 아마존, UPS, 페덱스 같은 이런 온라인 소매 업체, 또 로지스틱스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남가주 지역의 모양새가 크게 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요새는 정말 우리 소비자들은 클릭 한 번으로 거의 모든 쇼핑이 가능하고요. 또 이것이 신속하게 문 앞에 그대로 딜리버리 되는 세상으로 변하면서 온라인 스토어의 온라인 쇼핑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2010년 이후에 1100개 이상의 창고 건물이 들어서고요. 이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12,500에이커가 넘어갑니다. 현재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 전역에 9,500개가 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매일 100만 번 이상 트럭들이 창고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450파운드의 독성 매연이 나오고요. 이산화탄소의 질산의 양을 다 합치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모든 지역에 340개가 넘는 학교들이 1000피트 안에 위치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많아진 창고 건물, 웨어하우스들, 전국에서 가장 바쁜 이 항구들이죠. LA 항구와 롱비치 항구에서 많은 하이웨이와 철도를 타고 번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 창고 건물들 중에 높은 비율이 바로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리알토, 온타리오, 폰타나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LA 카운티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엄청난 이런 딜리버리들로 인해서 이 인더스트리, 커머스, 카슨 지역은 이 LA 카운티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의 대부분의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지역들은 라티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요. 몇 군데는 흑인들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아무래도 임금이 낮은 사람들, 유색 인종들이 사는 지역이란 점이 문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방출되는 매연으로 이 지역의 상황은 전국에서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장 지역에서 0.5마일 안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이 천식이나 심장질환의 위험도는 한층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새로운 창고는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학교나 주택가 근방에도 버젓이 들어서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 블루밍턴, 온타리오, 리알토 지역 창고 지역에서는 주택가를 침범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트럭들이, 수많은 트럭들이 주택가를 천둥 같은 소리를 동반하면서 가로질러 갑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트럭들의 침범당한 느낌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블루밍턴에 사는 한 주민은 이 주민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또 이 사람은 2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칼로스인데 칼로스는 소리를 지르면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 주에 이 블루밍턴 시의회는 또 다른 213에이커의 비즈니스 파크 건설을 승인합니다. 시위가 다 끝나고 이제 그 자리에는 이 사인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는데요. 그 펜스에 남아있는 사인은 영어와 스페니쉬로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은 블루밍턴은 세일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개발업자들은 칼로 씨를 비롯해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집을 팔려고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그 대형 회사들과 개발업체들과 이 저항이 어려운 것이죠. 로컬 지역에 위치한 지머맨 엘리멘터리 스쿨은 4,500만 달러를 돈을 받고 다른 지역에 새로운 학교를 짓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업자들은 더 많은 주택을 사들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거주할 주택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돌고 있는데요. 이번에 승인된 블루밍턴 비즈니스 파크 프로젝트 바로 옆에 거주하는 에드와르도 페레스 씨는 이미 창고 개발업체로부터 집을 오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인이 혼자만 고집부리고 동네에 남아있기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에드와르도 씨는 지난 10여 년 전에 조금 더 조용한 외곽 지역에서 자녀를 키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이제는 점점 밀려나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집 동쪽은 이미 창고들로 다 변해 있고요. 이미 들어서 있는 창고들 사이에 아마존 창고 공사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심지어 그 옆에 있는 페덱스 창고 사이즈는 최고 규모라고 합니다. 사실 에드와르도 씨 자신도 온라인 리턴 로지스틱스 관여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 변화가 없고서는 이런 창고가 전 지역을 덮어버리는 것 시간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집을 가지고 살면서 바로 옆에 창고 건물이 들어서는 것 원치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 다음날 딜리버리를 좋아하고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선호하는 현실에 이것을 막을 수 없어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미래를 조금씩 빼앗겨가는 느낌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들이 우리를 다 삼켜버리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런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이것을 승인하는 로컬 정부 관계자들이 늘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창고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좋지만 이러는 과정에 수많은 주택들, 학교, 커뮤니티가 사라지고 파괴되는 것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고 되묻습니다. 에드와르도 씨 자녀들이 다니던 앞에 말한 그 엘레멘터리 스쿨이 이사가는 것을 보면서 충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옮겨가는 새로운 위치도 커다란 웨어하우스 앞이라고 고개를 흔들면서요. 트럭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 앞에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는 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2010년 이후부터 35개가 넘는 창고 건물이 건설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200만 스퀘어 풋이 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공군 베이스의 바로 옆에 위치한 모레노 밸리나 페리스 등 리버사이드 카운티 도시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100군데가 넘는데 창고가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버사이드는 지난 2년 동안 창고 건설의 임시 중단이 선언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전체 창고 건설에는 다른 점은 크게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 이런 지역 곳곳에서 이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 안에는 부유층이나 조직적인 네트워크 형성도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보면 아무 힘도 없이 최종 결정은 늘 승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 공군기지 창고 건설까지 이 프로포즈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만약 이것마저 승인이 된다면 창고 건물에 완전히 둘러싸이게 될 것이라고 주민들은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주민들은 이 방향의 변화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타운은 결국 거주지에서 로지스틱 센터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많은 곳이 점점 창고 건물에 의해 삼켜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주위에 보면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주 4일째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를 일주일에 4일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최근에 미소리주 캔서시티 학군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이것은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가지고 있는 학군입니다. 이곳이 일주일에 4일 등교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세인트 조셉 스쿨 디스트릭트인데 재학생 숫자가 10,000명이 넘는 큰 규모 학군입니다. 이번 주 이런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런 변경은 2024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교사들의 부족입니다. 특히 영어 선생님이 부족이 치명적인데 이런 인력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발표는 바로 얼마 전 캔서스리 동쪽에 위치한 또 다른 학군 시스템인 인디펜던트 스쿨 디스트릭트의 보드 미팅에서 나온 결과가 거기에 이어진 것입니다. 보드 미팅에서 6대1로 압도적으로 통과되면서 이것이 일주일에 4일 등교가 결정된 이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인디펜던트 학군은요, 14,000명이 넘는 재학생이 14,000명이 넘는 곳인데 캔서스주 내 4일 등교하는 최고 규모 학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실행을 내년 학기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고요. 이것은 지난 10월에 일주일에 4일 등교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인력난으로 부족한 교사 문제에서 앞으로 새로운 선생님 포섭과 현재 교사들을 유지에 도움을 기대하면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시스템 차원의 학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요. 현재 이런 문제는 우리 학군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캔서스주 내 크고 작은 학군들의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격인데요. 현재까지는 주로 소규모나 시골 지역 학군에서 일어나던 변화였습니다. 이번 학기에 캔서스주 내 학군 중 전체에서 25%가 주 4일만 등교하고 있습니다. 트루먼 하이스쿨의 교사인 셸리 로버츠는 주 4일 등교를 지지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 팬데믹에 본인을 포함해 많은 교사들이 이런 것을 지지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4일 등교하는 것은 2023년 가을 학기부터 시작된다고 하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수업 시간은 지금보다 40분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의 총 수업 시간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브랜디 푸엔테 씨, 이 학부형인데요. 브랜디 씨는 월요일 날 같은 날 차일드 케어 비용을 두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같이 반대하는 많은 학부형의 대다수가 차일드 케어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번 세인트 조셉 스쿨 디스트릭트는 4일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미국 전체를 두고 볼 때 주 4일 등교는 주로 서부와 남부 지역 주들이 선호합니다. 텍사스주 안에는 10여 개가 넘는 학군에서 이미 주 4일 등교를 실행 중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캔서스주 내 24%가 넘는 학군에서 이미 시작된 2022년에서 23년 학년에 4일 등교를 실행 중입니다. 대부분이 작은 학군이나 외곽 지역 이런 데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번 세인트 조셉 학군은 최고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군의 재학생 수는 3,000명 정도라 크게 비교가 되지요. 사실 이번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도 캔서스주 내 작은 학군이나 시골 지역에서는 4일 등교를 두고 아주 높은 지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지난 20여 년 동안 크게 늘어난 것이죠.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교사 부족이었습니다. 지난 10월에 나온 연방정부 설문조사를 보면요. 전국적으로 최소한 교사 자리가 1개 이상 비어있는 공립학교가 무려 45%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교사가 부족한 분야는 스페셜 에듀케이션과 영어 교사 부문이었습니다. 세인트 조셉 학군의 경우도 보면요. 영어 선생님 20개 자리 중에 6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어 교육이 절실한 학생 숫자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이 학군 내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니쉬, 버마 언어 등을 포함해서 40여 개가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는 세인트 조셉 학군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 커뮤니티 리더들과 머리를 맞대고 디테일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금방 듣기에는 일주일에 4일 등교, 상당히 매력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변화의 가장 큰 목적은 앞으로 교사를 포섭하고 현재 교사들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변화는 경비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기 같은 유틸리티 코스트나 빌딩 경비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예이죠. 그러나 반대로 줄어든 등교일 숫자는 학부형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앞에 말한 대로 차일드 케어부터 트랜스포테이션 문제 등 상당수가 저인컴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나오는 무료 아침과 점심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월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다면 아이들 끼니가 걱정이 되고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셈이죠. 거기다 교육적인 차원의 질적인 하락을 우려하는 측도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줄어든 수업일을 두고 교육의 질이 희생된다고 비난한 측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이어지는 수많은 방과 후 프로그램들의 기회도 다 날려버린다는 주장이죠. 교육 전문가인 맷 크래프트 씨는 일주일에 4일 등교하는 것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나쁜 점들만 투성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많은 회사들이 주 4일제로 근무를 전환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능률도 높아진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주 4일 등교는 어떨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에 베벌리 힐즈 경찰은요, 앞으로 순찰하는 차원의 드론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허가이라는 이름이 붙은 드론인데요. 이것은 경찰들에게 한층 더 명확한 시야를 제공할 것이고 경찰이 범죄 장소에 실제 도착하기도 전에 허가이로 지켜보고 범인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웃들 순찰하는 데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이 드론에 갖춰져 있는 카메라도 아주 높은 레졸루션으로 0.5마일까지 거리에서도 자동차 번호판도 읽을 수 있습니다. 베벌리 힐즈 경찰은 지난주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드론 활동 비디오 몇 개를 포함해서 허가이를 선보였습니다. 베벌리 힐즈 경찰은 반복된 베벌리 힐즈에서 보석상 등 부수고 훔쳐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 특정 경우에 따라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소셜미디어에 오른 비디오를 이렇게 보면요. 드론으로부터 경찰은 범인들의 인상착의, 위치 등 많은 정보를 얻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비디오에서는 수상한 사람을 드론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어둡고 좁은 골목까지 따라가는 모습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현재 베벌리 힐스에서 자동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읽고 마일스톤 프로그램으로 곳곳에 위치된 카메라 설치, 또 실시간 비디오 촬영이 가능한 리얼타임 워치 센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가의 드론에서 나오는 비디오 이미지를 경찰들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것이죠. 베벌리 힐즈 경찰인 이 로버트 메이컷 씨는 28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메이컷 베테랑은 이렇게 복합적인 최첨단 장비는 처음 본다고 말을 하면서요.
우리 작전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시 곳곳에 고정 위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수년 동안 이용해 왔지만 한층 더 먼 거리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이 카메라를 갖춘 드론으로 앞으로 임무 수행이 몇 배 더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4월 베벌리 힐즈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시스템에 49만 8천 달러가 들어갔고 올해 이 프로그램 확장 등에 240만 달러 재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베벌리 힐즈 경찰은 드론 몇 대 등 자세한 디테일은 말하지 않고 있고요. 1년 운영비로 45만 달러 정도가 든다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벌리 힐즈 마크 스타인브룩 경찰청장은 지난 11월 1일 시의회 브리핑에서 드론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 범죄율이 34% 감소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많은 경찰청에 드론 사용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장 최근 기술입니다. 이것의 인기가 더 빠르게 높아지는 이유는 카메라 기술이 뛰어나게 좋아지면서 한층 더 선명한 이미지에 자유롭게 확대, 줌이 가능해지면서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번 하와이의 경우만 봐도요. 이것은 적외선을 갖추고 있고 0.5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자동차 번호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데 프라이버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비영리 단체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202개 강력계에서 드론이 범죄 퇴치에 이미 중요한 자리에 올라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폴리스 디파트먼트 역시 이미 2019년 9월부터 드론은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 전해 1년 내내 LAPD의 소아팀에서 시험되었고요. 만족한 결과를 얻고 결정된 것입니다. 사용된 대부분의 경우는 범인들 대치극 도중 상공에서 범인들을 지켜보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런 드론에는 어떤 종류의 무기는 없습니다. 또 정부에서 요구되는 대로 얼굴을 알아보는 Facial Recognition 소프트웨어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론은 수화팀 이상 몇 배 장점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 폭발물 문제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의 적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LA 폴리스 디파트먼트 드론 사용에 있어서는 전국 어디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폴리시로 인해서 매번 사용 시 커맨더의 승낙이 내려져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LA 경찰, 드론의 사용도 확장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개인의 권한과 프라이버시를 결코 침해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LA 디파트먼트의 드론은 4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기술이 발전되면서 실내 안에서도 나르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요. 비행 시간도 더 늘어났고 어두운 밤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벌리 힐즈 경찰은 하와이를 매일 띄울 것이라고 하면서요. 이제는 베벌리 힐즈 경찰의 드론은 다양한 상황에 드론은 거의 동참되는 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10월 기간 동안 드론이 상공에 띄워진 것은 2384번이었는데 이 중에 1283번은 경찰 리포트가 들어오는데 참여했고요. 이 중에 674번은 그 장소에 드론이 경찰보다 더 빨리 도착했던 경우였습니다. 거기다 317번의 경우 베벌리 힐즈 전역 모든 신호등을 주시하고 있었고 드론은 정해진 패턴을 기준으로 날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영상이 보이는 곳에서는 그것을 주시하면서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 드론은 경찰에게 아주 가장 효율적인 강력계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든 당장 상공에서 지원하는 도움이 나타나는 셈이라고 경찰청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벌리 힐즈의 비즈니스 지역에만 드론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너무 좋은 반응으로 인해서
앞으로 베벌리 힐스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예상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새해가 밝으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 가지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New Year's Resolution을 정하죠. 새로운 각오. 그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마음먹는 것이 살 빼는 것일 텐데요. 새로운 시작으로 마음을 먹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이고 다른 것보다 본인의 건강을 더 좋게 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몇 가지 건강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본인의 마음을 한 번씩 챙겨주는 습관을 기르라고 합니다. 현재 주어진 순간에 충실하고 이런 것은 본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나 불안함을 줄여줄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얻게 해주는 행동으로 메디테이션, 명상에 잠기는 것이죠. 또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일기 같은 저널을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빈도수를 늘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에너지 레벨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이 가능한 배터리에 비교를 하는데요. 우리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고 고갈시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추려보고 그리고 그런 것에 보내는 시간을 줄여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다 빠지게 만드는 경우 다시 생기를 갖게 해줄 만한 활동을 시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힘이 다 빠지고 에너지가 고갈됐을 땐 이 패턴을 바꾸어가지고 친구와 대화를 갖거나 가벼운 산책을 나간다거나 잠시 수면을 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하나 추천되는 것은 하루의 활동량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운동하는 짐에 등록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입니다. 걷는 산책, 조깅, 요가 등 이런 것은 신체적인 것도 도움을 주지만 정신 건강을 더 좋게 해줍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량을 늘리게 되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 세로토닌이 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것은 활동량을 늘리는 것과 비슷한데요. 바로 자연에 나가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연과 초록색이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릴렉스되고 평화로운 피스풀한 것을 자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특히 태양이 좋을 때 야외 활동은 긍정적인 무드를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요, 짧은 거리를 걷거나 야외에서 식사를 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초록색 그린 테라피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심지어 겨울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매일 저녁 숙면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 내내 기분을 좌우하기도 하고요. 저녁 시간에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전자제품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음은 물 마시는 것을 늘리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충분한 수분은 모든 신체 생리 현상을 도와줍니다. 이런 예로 식욕을 돋궈주기도 하고요. 건강한 피부 톤, 면역력, 소화도 더 잘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물이 불충분하다고 나와 있고요. 물을 늘 지참하고 적절하게 마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각자 사람에 따라 요구되는 수분량은 다를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하루에 2리터의 물은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충분한 물을 마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사용의 한계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신건강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요새 같은 새해에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본인이 따르는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정리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은 피부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스킨케어를 등록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집에서 피부를 적절하게 클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늘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본인의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얼굴에 못 보던 새로운 점이 생겼는지 또 아토피 같은 것이 생겼는지 절대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본인을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없애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어떤 것들이 본인을 기분 좋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주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 놓은 것을 매번 기분이 좋지 않거나 힘들 때 그리고 재충전이 필요할 때 이것을 다시 펼치고 읽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집에서 요리를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식을 먹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보고 영양가 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좀 더 집에서 요리해 먹는 습관을 기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하던 방식과 달리 다른 재료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조리해보는 것이죠. 이런 습관은 외식에 비교해서 장기적으로도 돈 절약도 크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본인에게도 즐거움과 행복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함은 우리 건강에 너무 좋은 것이죠.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것은요. 본인이 사랑하는 집안 식구를 20초 동안 길게 허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허그를 하고 있으면 우리 뇌에서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죠.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중에 본인에게 도움될 것들을 추려서 해보는 것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매년 새해 초에 마음의 각오를 하지만 단기간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새해에 맞는 새로운 각오로 좋을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새해의 각오는 그만큼 오랫동안 실천이 어렵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오랫동안 따르지 못할 목표가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오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인의 건강을 좋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한층 더 현실적으로 잡는다면 실천과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 가장 많이 마음먹는 살 빼기와 달리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은 다양한 것들이 흥미롭습니다. 새해 첫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애청자분들께 건강하고 복이 넘치는 2023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